4.3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용인이 확인돼 재판부가 부산까지 찾아가 대학 모의 법정을 빌려 출장 재심을 열었습니다. 직권 재심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 MBC가 부산에서 열린 재심을 단독으로 촬영했는데요. 70년 넘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는 무죄 선고에도 이름만큼은 끝내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안. 고령의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1949년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은 생존 수용인입니다. 이 멀고 불편하고 좀 거친 곳에 재판을 열어주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야가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미안합니다. 결국 변호인이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대신 말해줍니다. 어떤 이유로 데려가는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이후에는 많이 두들겨 맞았고 기절하면 물을 붓는 가혹행위도 당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할아버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전국 형무소를 전전하다 형이 감형돼 1956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향 제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70년 넘게 타지에서 고향을 숨긴 채 숨어 살았고 4.3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고향도 가고 우리 이제 딱 제주도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았던 할아버지는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수용인 명부를 조사하다 어렵게 찾아냈고 재심을 청구해 첫 출장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이후 차마 떠올리기 싫은 나쁜 기억 때문에 한 번도 제주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저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직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과 감시가 무서운 할아버지는 무죄가 선고되는 법정에서도 사회에 대한 이바지와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여러 제도에 대해서 잘 따르고 헌신할 생각입니다.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할아버지. 전과자라는 빨간 줄은 지워졌지만 평생 동안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해 두 구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 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두 구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서귀포시 안동면 동광리 출신 고 강문후 희생자와 제주 화북리 출신 고 이한성 희생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문후 희생자는 48살이었던 1950년에 예비 검속돼 행방불명됐고 고 이한성 희생자는 26살이었던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오형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3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도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3년 차인 오영훈 제주도정. 오영훈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6%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잘하는 편이다가 48%,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못하는 편이다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7%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와 화이트 칼라 직업군에서 각각 62%로 높았고 부정적 평가는 30대에서 39%, 자영업군에서 42%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32%, 을선거구는 긍정 55%, 부정 32%, 서귀포시 선거구는 긍정 56%, 부정 28%로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로 부정평가 1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0%, 잘하는 편이다 50%, 잘못하는 편이다 1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50대와 60대에서 63%, 1차 산업 종사자에서 71%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에서 34%, 자영업과 블루칼라군에서 22%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65%, 부정평가가 18%였고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긍정 58, 부정 22, 서귀포시 선거구 긍정 57%, 부정 15%로 긍정평가는 제주시 갑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서귀포시에서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장동훈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장동훈 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공천 부적격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장동훈 후보는 부덕에 소치라며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김영진, 김승우,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보 단일화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내부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직능단체 모임과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주도가 참석자들을 직접 선정해 초대하다 보니 이 정책 홍보가 줄을 이루어 한계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 마련한 도민과의 대화, 분권과 분산, 연결과 혁신 분야에 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오영훈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주형 기초단체, 법인형 단체, 도민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제주도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추자와 우도까지 방문하며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의 그런 활발한 토론회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들은 전부 다 30-40% 이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좀 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되게 되면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하지만 참석자들은 제주도 소속 위원회나 정책개발도민참여단 등으로 한정하다 보니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효과를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민과의 대화를 벗어나기 위해 참석자 선정 기준과 진행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화북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용지 매각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제주시는 주상복합 용지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잔금 532억 원을 최종 시한인 어제까지 내지 않아 계약이 오늘 자동 해지됐고 계약금 266억 원을 제외한 중도금 1,862억 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쯤 주상복합 용지를 다시 입찰에 붙일 계획입니다.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옥돔잡이배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장이 1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귀포 섭섬 남동쪽 2.4km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인양해 확인한 결과 침몰 사고 선장인 60살 오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지문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실종 선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위원장이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지만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제주도 안에서 첫 빈대 발견 이후 지금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된 이후 방역을 강화했고 아직까지 추가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빈대가 발견된 휴양림 숙박시설 12개 동 전체에 대해 고온 스팀기와 살충제를 이용한 방역을 실시했고 모레부터 투숙객을 받을 계획입니다. 설 명절 전에 마지막 제주시 5일장이 열려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민속 5일장에는 설 제수 준비를 하려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한편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 9,641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0.7% 올랐고 전통시장은 28만 3천 원으로 2.9% 올랐습니다. 제주적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적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574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12.2% 올랐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6억 5천여만 원으로 1년 사이 6천만 원 넘게 뛰면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크게 올라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유행기 이후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업황 전망 지수는 56.4로 전달보다 16.8포인트 하락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0년 4월 50.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